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는 방송 라라의 힐링 공감 라라입니다. 오늘은 바쁘신 정연 게스트님 대신 특별한 게스트님을 모셔왔습니다. 오늘의 깜짝 게스트 수지 애니어그램 강사 나로님을 소개합니다. 나로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 애니어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로이고요. 나로 나답게 살고 싶고 또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로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찰떡 같은 이름이네요. 나로 살고 싶고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 나로 사는 사람을 안내하시는 분 나로님이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저의 오프닝 멘트에 비해서 데시벨을 한 3데시벨을 깎았어요. 함께 하시던 정현님은 저보다 한 10데시벨이 높으신데 오늘 또 가희님은 저보다 데시벨이 낮으셔서 제가 가희님에게 맞춰서 오늘은 제가 조근조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평상시에 나로님이랑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말도 빠르고 흥분도 잘하고 막 톤도 막 올라가고 하는데 막 시끄럽게 얘기하다가도 나로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차분해져요. 조근조근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제 막 급하고 막 정신없었던 것도 이렇게 가라앉아서 거의 저에게는 살아있는 명상 가이드? 그냥 함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좀 이렇게 깨어있게 정신없음을 쫙 가라앉혀 주시는 그런 나로님과 함께하는 자리 저도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로님이 선택한 책으로 북토크 나눠볼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방송 함께 들으신 우리 힐링공감 식구들 후기 좀 나누고 갈게요. 제가 지난 방송에 저 생일 축하해달라고 막 댓글을 구걸했단 말이에요. 하트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또 우리 마음 따뜻한 독자님들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푸아기님이 제일 먼저 하트로 응답을 해주셨고, 또 한나님께서 정주행 중이시라고 미리 선 댓글 달아주시고, 또 다 듣고 나서는 잘 들으셨다고 또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 누구도 무편집 방송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약간 살얼음판? 그래, 아무도 안 듣고 계신가 보다. 막 이렇게 자포자기했는데, 무편집 방송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콤마님께서도 힐링 공감 단골 식구신데요. 제 솔직한 인트로가 그대로 너무 좋다고 해서 제 솔직한 인트로는 뭘까 생각해 봤는데, 눈치 보고 듣고 계신가요? 댓글이 아무도 없네요. 저 너무 뻘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의 그 읍섭에는 모습조차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부산의 정우님께서도 또 따뜻한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근데 방송 보다 보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그 따뜻한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고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맨날 좀 쾌한 얼굴로 계속 방송을 나가고 있는 게 저도 마음이 쓰였거든요. 또 맨날 아프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자주 해서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길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왜 누군가 무리하는 모습 보면 안쓰럽잖아요. 좀, 그만, 괜찮아. 그만해도 돼. 이러고 싶잖아요. 그렇게 내 욕심 때문에 무리하는 모습으로 걱정시켜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다가, 결론은 무리하고 있는 게 맞다. 제가 지금 무리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런 의미예요. 건강을 챙기면서 무리하고 있어요. 즉, 제 건강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선에서 무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건강을 챙기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평생 그냥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무리가 됐어요. 그게 팟캐스트 촬영이든 수업이든 공연이든 무리를 안 하면 일이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나로님도 공감되시나요? 네, 저희가 좀 타고난 비에너지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이 손바닥만한 체력으로 뭘 하려면 항상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는 게 통째로 무리다. 저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게 가장 건강을 지금 중요시 여기고 돌보면서 무리하는 중입니다. 약간 무리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 왜 무리를 하냐면요. 제 책에도 있었는데요. 그 세계적인 월드 가수 아델이 무대 공포증인데 전 세계의 무대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저에게도 이 팟캐스트를 한다는 건 긴장도 되고 힘들고 그리고 하고 나면 막 수치스럽고 막 반응이 없을까 봐 두렵고 이런 부대끼는 거지만 무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즐겁고 편하냐면 사실은 훨씬 더 우울해지고 내 효능감을 못 느끼고 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무리하고 있어요. 계속 좀 추레한 얼굴로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게 건강관리 잘 하면서 체력 키우면서 조금 무리하게 저의 삶을 계속 잘 살아내 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랑의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루님? 짠! 네, 위쪽으로 떨어지다. 리처드 로어님의 책이고 부제가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추락해본 사람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책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네,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저자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리처드 로어님은 프란치스코의 신부님이시고 미국과 독일에서 애니어그램을 가르치시면서 오랜 영적 지도와 상담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출판사가 요약해준 한 줄 요약을 보면 오직 전반부 인생에서 실패와 몰락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후반부 인생의 더 먼 여정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책을 안 읽었어요. 오늘 나로님이 추천해주신 이 내용에 기대어서 가면서 저는 수다만 떨 예정입니다. 읽어보신 나로님이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의 저자이신 리처드 로어는 신부님이다 보니까 좀 종교적인 용어나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씩 더 읽다 보면 종교를 초월해서 후반부 삶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주는 책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패나 좌절,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거짓 자아를 벗어나고 참자아를 살아가는 후반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 힐링 공감 주 청취자들이 3, 40대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후반전에 진입 중이거나 후반전을 준비 중이거나 후반전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책이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는 30이 되면 인생 다 산 줄 알고 나 늙었다고 하고 40이 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40대가 훌쩍 넘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후반전의 삶이 따로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청취자님들께도 또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나루님은 이 책을 언제, 왜 읽게 되셨나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코로나 전 돌아보니까 5, 6년간을 제가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우울하고 그냥 눈물이 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지? 이런 이유를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일상생활은 다 빠짐없이 하고는 있으나 내 마음이 뭔가 지금 정상은 아니구나. 뭔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시간들을 좀 길게 보냈는데 어제 이제 그 당시 일기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없이 우울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더 깊이 마주하거나 끈질기게 지금의 감정과 상태의 원인을 찾을 힘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우울증인가 그러면 근데 좀 우울증 증상들이랑은 좀 달랐고 그래서 이거 나 자존감 문제인가?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런 건가 싶어서 책도 보고 강연도 찾아봤지만 잠깐은 해결이 되지만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만 어렴풋이 느꼈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그럴 힘도 없다. 약간 이런 상태로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시간들을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꿈꾸고 준비하고 그래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떠났지만 현장에서 저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이제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냥 연락 없이 찾아오고 같이 계속 이야기 나누고 어떤 그런 문화인데 저는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고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연락만 먼저 해다오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자연스러웠던 거였지만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들보다 저를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네. 이것도 못 참는다고? 이들의 문화인데 이걸 왜 배려 못해?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싫고 밉고 자책하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졌고 그래서 나는 내가 꿈꾸던 사랑에 좀 부적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도
실패했다는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걸로 이렇게 얼룩져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제 안에 이렇게 총망라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새해봉사활동 개학기간이 끝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시기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걸 정말 원하나? 나 누구지? 이런 생각들로 고민이 조금 더 확장되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던 시간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네. 아니, 들으면서 제가 겪지 않은 일인데도 저의 삶과 비슷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나로님이 원했던 일들이 펼쳐진 거잖아요.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삐걱거림, 그리고 그 삐걱거림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자책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 그게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도 마치 이 책을 읽은 것처럼 나로님이 가장 좋았던 부분들 한 3가지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로님이 뽑아주신 게 위쪽으로 떨어지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책 제목이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 제목이거든요. 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나요? 우리 모든 것은 중력을 따라서 떨어지지만 우리가 이 위쪽으로 떨어진다를 겪는 그 시간은 그 반전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실패나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꼭 겪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겪는 일들 속에서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칠지 아니면 그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지는 내가 선택한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불완전함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한 거, 완전치 못한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실패하고 아픔이고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도 그것이 곧 위가 되는 그 반전이 저한테는 당시에 되게 신비로운 비밀처럼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 꿈에서 실패했고 내 많은 그 시간들이 실패했지만 나에게 위쪽으로 떨어질 기회가 온 건가?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전반부의 삶이 필요 없었냐? 그렇지 않다. 그 전반부의 삶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 여정을 충실히 지나야만 그 한계를 알고 또 후반전의 놀라운 충만함을 알고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져 봐야만 그 균형을 잡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기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균형을 잡을 수 없다. 너무 공감돼요. 너무 공감돼요. 저도 제가 30대 때 완전한 실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생에서 관계도 일도 뭐 사랑도 나 자신도 다 실패했다. 원하는 꿈을 향해 가다가 완전히 자빠졌기 때문에 저를 만날 수 있었고 끝이 없는 추락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날아오르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이 말이 와닿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저같이 좌절하지 않고 30대 때 고만고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왜 나만 이 지경이지? 왜 나만 이렇게 바보 같고 못나고 헤매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스스로 넘어지기를 허용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균형을 잡을 수 없다. 넘어져 봤으니까 균형을 잡는 건데 안 넘어져 봤으면 여전히 치우친 균형을 잡지 못한 시점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아팠지만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나로님도 그러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렇게 틀이 있어야만 그 틀을 깰 수 있다라는 말이 네. 저의 경험상도 저의 인생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후반부 인생이라고 하면 보통 나이 듦에 대해서나 또는 은퇴 이후의 시간만을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영혼이 그 온전함을 발견하고 마침내 온근 전체와 연결되어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더 넓고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이제 중장년이면 이제 나이 다 들었다, 이제 뭐 할 나이 아니다, 이런 공허한 느낌들이 있는데 후반부 인생이 영혼이 그 온전함을 발견하고 마침내 온근 전체와 연결돼서 큰 그림 안에 살아가는 더 넓고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떨어지는 말이라는 게 너무 꿈꾸게 해요. 나의 인생의 후반부를 막 중년, 노년 이런 단어보다 그냥 나의 인생의 후반부가 더 깊고 넓고
더 큰 무언가로 확장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게 하는 말들이네요. 첫 번째로 위쪽으로 떨어진다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두 번째로는 배운 것을 지우기를 선택하셨어요. 배운 것을 지우기 흥미로운데요?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감추어져 있는 근원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을 지우는 작업이다. 변화는 배움보다 지움에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어떤 것들을 지우셨을까요? 어떤 배움들을? 내가 이타적인 그리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리고 종교인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지 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꽉 들어차서 그것들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기준들이 내 안에 되게 많았다는 걸 나중에 이제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서서히 지워져 갔을 때 나도 자유롭고 남도 자유롭게 한다. 내 안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기준이 많으면 그걸 나한테도 비춰보지만 상대한테도 맞아요. 비춰서 맞아요.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좀 많지 네. 않았나. 네. 저도 이 부분이 저의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올 때 너무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배운 것을 지우기. 아, 내가 옳고 그름에 갇혀 있구나. 이래선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에 갇혀 있구나. 라는 걸 깨는 게 지금도 저는 그 해방의 기운이 물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 여전히 또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초반에 이 옳고 그름을 깼을 때, 틀을 깼을 때, 이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을 지울 때 엄청난 두려움,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 둘 다 너무 엄청남. 예를 들면 신앙과 종교를 따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신을 믿고 신 안에서 신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부대낌은 말도 못했어요. 정말 수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 안 가면 안 된다는 죄책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제가 또 수련회 가야 될 기간에 인도에 명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신이 어디에나 있다면 여름 수련회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나는 인도에서도 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는 그 온갖 두려움을 넘어가는 데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사회에서 학습된 좋은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이야 라는 것들을 깰 때마다 저는 쫄보니까요.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 그건 지금도 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는 배움보다 지움에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아까 읽어주신 문장 진짜 너무 와닿았습니다. 배운 걸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네, 특히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전반부는 일단 집어넣고 후반부에는 이 집어넣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스스로 다시 깨어가는 과정. 이어서 세 번째는 거울에 비춰보기라는 걸 뽑으셨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름다움이나 추함은 보는 사람 눈에 좀 달려 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어제 이 당시의 일기를 봤어요. 예전의 일기를 보니까 지금과 동일한 사람인데 그때 나의 관점과 지금 나의 관점과 마음이 달라진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 자신도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드니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였고, 나를 좀 받아들이는 시간 이후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좀 달리 보이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 거울에 비춰본다는 것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나의 것이 투영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됐던 것 같고, 내가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될 때야 다른 사람들도 다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진짜 나로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중요한 과정이다. 나로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두 가지 제 기억이 떠올랐는데, 저도 저 자신을 너무 미워할 때, 저 자신에게 되게 엄격할 때, 그리고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고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라고 할 때, 그때 제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참 사나웠어요. 정말 저한테 하는 걸 투영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쟤는 저래서 잘못했어. 쟤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건 잘못됐어. 쟤는 옳아. 끊임없이 순간순간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사실은 제가 저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정말.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고 나서 보니까 모두 다 너무 소중하고, 그 불완전함이 너무 온전하고, 불완전해서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구나. 그런 어떤 천국으로 옮겨간 나 혼자 관계에서 지옥을 만들다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를 보는 이 거울 반응이 바뀌니까 남들을 볼 때 훨씬 더 정말
꽃밭처럼 볼 수 있게 된. 근데 그러면서 요즘에도 느끼는 게 제가 릴라 팀원들을 대할 때 제가 나름 대표잖아요. 제가 저 자신에게 너그럽고 응원해 줄 때는 팀원들을 응원해 줘요, 정말로. 근데 제가 각박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조급하고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좀 성과에 치우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제가 기준이 높아질 때는 팀원들을 약간 달다 볶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알아요. 팀원들은 모르는데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팀원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면서 응원해주다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야단칠 때가 있어요. 나로님도 자녀분을 키우시니까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땐 아이도 다 그냥 너그러워지고 예쁜데 제 마음이 쑥대어치면 그냥 똑같은 아이는 그대로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면들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면들이 보이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나로 건강해야 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또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누가 미워지면 내 마음부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미워질 만한 어떤 사건,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도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얼만큼 뒤틀려 있나? 불건강한 상태인가? 주로 저도 남편이 또 그 역할을 해주죠. 똑같은 남편인데 어느 날은 하이 이쁘다 사랑스럽다 했다가 왜 저러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들 땐 주로 제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처음에 악플이 달렸을 때 제가 정말로 멘붕이 됐어요. 우울증이 뭐 유세냐, 나가서 일이나 해라, 막 꼭 게으르게 사는 것들이 저런 말 하더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무섭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악플이 달려도 제가 많이 놀라지 않아요. 살짝 읍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은 그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한테 보내는 비난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춰본 중이기 때문에 세상에 욕을 하고 싶었던 거죠. 누구든 다 욕하고 싶었던 거고 화가 나 있는 거고 그냥 트집 잡고 싶은 건 그의 마음이라는 거.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처를 정말 안 받는 건 뻥이고요. 덜 받고 데미지를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게 이 거울처럼 비춰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본질을 찾고 나를 찾는 것은 결국 나와 남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출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나루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엄청 지금 명상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되게 잔잔한 물결처럼 편안해지고 있거든요. 아마 듣는 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정현님과 제가 할 때 뭐 한참 흥분된 두 여자의 우아하는 얘기를 들으시다가 또 이렇게 잔잔한 물결 같은 나로니 얘기 들으시면서 또 이런 주제들이 되게 평화롭게 가닿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듣고 계신 분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댓글 써주세요. 반응해주세요. 저희 계속 얘기 이어가 볼게요.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을 읽으면 비포 애프터가 되게 변화가 영향이 클수록 좀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책도 이렇게 선택해서 오신 만큼 영향이 크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변화, 어떤 자각, 어떤 삶의 변화들이 생겼는지,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생겼는지 궁금해요.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제가 고통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 이 책을 접했기 때문에 처음 느꼈던 마음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위로 가는 기회인가? 라는 생각으로 좀 큰 위로가 먼저는 됐었던 것 같아요. 엄청 위로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저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냥 나의 참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런 시기가 나한테 왔구나. 라는 생각들로 좀 위로가 됐었고요. 저도 그 시기에 이런 책을 만났으면 되게 위로됐을 것 같아요. 이건 청소년기야 라고 누가 말해주면 이상한 짓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원래 중년엔 그런 시기를 겪어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엔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걸 안다면 훨씬 우린 더 위로받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을 모르고 답답하고 제가 많이 취했던 방법들이 일시적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지금의 고통과 암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드디어 방법을 찾았구나. 그래서 거짓자를 내가 보고 또 음. 참자를 만나면 좀 이 어둠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근본적인 답을 찾으셨네요. 네. 그 위에 있는 자존감, 뭔가 감정을 뭐 케어함 이런 게 아니라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참자하러 가는 거. 정말 본질적인 인생에서 다뤄야 되는 주제잖아요. 네. 거기에 도착하셨네요. 네. 그래서 거짓자와 참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던 그 시기에 수지 애니어그램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드디어 그때 네. 만나신 거구나. 네. 사실 제가 20살 때도 애니어그램을 접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좀 부대끼고 때가 있어요. 들지 그쵸? 않았고 네 맞아요. 그때 이 시기에 읽었을 때는 나의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수지 애니어그램을 접하면서 느꼈던 건 나의 어둠만이 아니라 빛을 같이 보니까 내 어둠도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듣고 계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애니어그램이라는 단어는 좀 알고 있지만 수지 애니어그램은 또 낯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지 애니어그램과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왜 나로님이 이런 어둠이 아니라 빛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수지 애니어그램을 접하고 났을 때는 제 인생의 앞선 시간들이 내가 계속 뭐가 문제가 있어.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많이 자책하고 미워했던 많은 부분들. 그게 저의 어둠이었겠죠. 수지 애니어그램에서는 그 어둠과 빛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애니어그램 4번인데 수지 애니어그램에서 4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예민하고 상처도 잘 받고 또 감수성도 풍부했지만 그게 좀 늘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아마 라라님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지 애니어그램 이후에는 이것이 예민함이 아니라 나의 민감함이었고 또 나의 이런 섬세한 감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되게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온갖 상처들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처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치유의 존재가 내가 될 수 있구나라고 제 존재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4번의 그 어두움, 늘 선망하고 질투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르게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부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러웠던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이 사람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독창성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다 각기 아름다우니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빛이 있어서 이게 되게 조화롭구나. 이걸 보라고 내 존재가 있구나. 이런 이해를 좀 하게 됐고요. 그 해외에서 봉사 현장에서 나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나만 너무 생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게 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개인주의자였구나. 그 오해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번들은 홀로의 시간이 특히 더 많은 시간들과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가 내면을 성찰하는 그 깨달음을 또 나누고 또 신과 많이 소통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사람들과 나누라고 온 존재구나 그러니 또 달리 보이게 됐었던 것 같고 또 언제나 이제 따라오는 게 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나를 이해했었다면 네. 나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니까 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존재구나. 꽤 괜찮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을 새롭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림자만만 보고 있다가 그걸 딱 뒤집어서 그 모든 게 나의 빛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네요. 이 맞아요. 순간들이. 이 책으로 인해서 거짓자와 참자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것이 수지 애니어그램을 만나는 것으로 또 연결되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나의 참자의 빛들을 발견하게 되셨네요. 네, 맞아요. 이런 변화가 이어져서 애니어그램 강사까지 네. 되셔서 그 빛을 알려주시고 안내해주고 계신 거고요. 네. 아름답다. 그래서 저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가면서 나도 아름다운 빛을 가졌구나. 그렇게 남들한테만 빛을 보다가 나도 나만의 빛이 있네.
그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거짓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내 진짜 모습이 이러니, 아, 이런 건 내 거짓자였구나.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가 굳이 거짓자를 막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졌구나. 없구나. 네. 그런 좀 느낌을 갖게 됐고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마음에 들기 시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늘 자책하고 막 싫었던 그 긴 시간 속에서 난 이대로 괜찮네,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들이 좀 시작됐었던 그래서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대로 맞추거나 나를 막 애쓰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조회수가 좀 높은 게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 중에서도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영상이 조회수가 높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정욕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겠죠. 뭔가 남들에게 밉보일까봐, 잘 보이지 못할까봐, 또 괜찮은 사람을 보이고 싶은데 또 그런 마음에 시달리는 게 불편해서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살고 싶다,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인정을 받는 거다. 근데 그 인정을 남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건데 내가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받고 싶은 거니까. 근데 지금 나로님이 얘기해 주신 방법이 내 그림자 뒤에 있는 빛을 보면 인정이 되잖아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나 엄청 아름답네. 남들만 멋지고 나는 이상하고 쭈구리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네? 드디어 내 손에 든 보석을 보는 순간 인정이 되는 거죠. 나는 충분히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네 하는 순간 드디어 거짓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드디어 남이 덜 신경 쓰이고 드디어 그들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엔간히 버틸 수 있는 인정욕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니까 더 이상 이것에 끄달리면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참 자아를 만나는 거다. 내 참 자아라는 얘기는 결국 내 본질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다. 맞아요. 얘기하면서 좀 저와는 다른 용어들을 쓰고 계신데 같은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나로님이 얘기해 주신 용어들이 되게 아름다워서 한번 이렇게 꿰어봤습니다. 참 자아라는 단어. 네. 또 이 책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겪으셨을까요? 제가 되고 싶은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분열과 괴리가 있다는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상 나의 현실과의 차이를 보니까 그 시간이 괴로웠지만 내 영혼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해야만 할 것 같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지 나한테 물어보는 연습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선택 너무 와닿는데 아무도 시키진 않았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에 있으면서 예수님 같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해야만 할 것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이게 이 갭을 인정한 거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건 그냥 지금의 나만큼만 살면 된다. 저기 있는 나를 자꾸 기웃거리지 않고 네. 그냥 지금 이 정도의 나로 그냥 보이고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내 영혼한테 솔직해지는 연습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런 걸로 자책하고 저런 걸로 자책하고 이랬다면 그런 그늘진 저의 모습을 자각할 때마다 아유 오늘 또 이랬구나. 아이고 이랬네? 라고 조금 그냥 넘어가 줄 수 있고 너그럽게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게 변화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죠. 이게 우리의 그늘들은 누르면 발작 버튼이잖아요. 나로님에게 누군가 넌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라고 말한 발작 버튼이었을 거잖아요. 전반부의 삶에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도 내 그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에겐 그런 종류의 마더 테레사 종류의 사랑은 없어.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발작 버튼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살기 편해요. 맞아요. 저에게도 많은 발작 버튼이 있었어요. 그 약간 지랄을 하는 부분들, 이렇게 파르르 하는 막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수치스럽거나 근데 그게 지금 없진 않아요. 많이 내려간 거죠. 발작의 수위가 하다가 그랬구나 할 수 있는 엄청난 변하지 않아요? 이 전반부의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해방감? 맞아요.
자유로움? 네. 나이 든 자들의 여유. 라라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수지 애니어그램에서 그 각 번호의 본질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다. 우리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회피하다 보니 방어 기제를 쓰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도 라라님이 말씀하신 발작 버튼. 네. 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조금 덜해지는 완전하게는 되지 않지만 네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4번 유형의 발작 버튼, 아킬레스건은 뭐죠? 평범함이죠. 단어 듣자마자 또 숨이 막 나온다. 발작 버튼 맞아요. 정말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평범해져서는 안 되라는 말이. 그쵸. 평범하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은. 근데 평범해져도 괜찮아 할 때 4번이 드디어 정말 특별해지는 순간이죠, 오히려. 평범함을 받아들일 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청취자님들과 오늘 꼭 공유하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한 구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좀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고민이 들었는데 이걸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후반부 인생에 접어들면서 당신은 별로 반갑지 않은 당신의 그늘진 자아를 정규적으로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은 당신의 그다지 밝지 않은 페르소나, 당신이 무대에서 쓰는 탈은 나쁜 것도 악한 것도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진짜가 아닐 뿐이다. 당신의 그늘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당신의 모습이다. 스스로 만든 자아상을 자기도 모르게 옹호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만큼 당신은 그늘진 자아로 많이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선하고 가장 깊은 자아를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이중의 맹목과 같다. 저희가 지금 같이 나눈 이야기들이 다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자아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어떤 고통과 아픔의 시간 뒤에 이 후반전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느 게 진짜나고 어느 게 거짓 자아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의 진짜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을 발견할 기회가 맞아요. 없어진다.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가면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가면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가면이 정말 나라고 거짓자가 나라고 이 가면이 나라고 우기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거짓자의 집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엔 정말로 내 참자아를 찾는 길조차 잃어버린다는 거. 이 거짓자가 불편하고 부대껴야 되는데 그래야 위쪽으로 떨어질 기회를 얻는데 이걸 계속 꽉 쥐고 있으면 나중엔 정말로 참자아를 찾을 아예 이제 미아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정말 무섭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삶을 살다니요. 또 한 문장 더 나누고 싶은데 네. 나는 우리의 참자아, 우리만의 독특한 청사진을 이미 주셨다고 믿는다. 그것을 발견하고 선택해 우리 운명을 꽉 채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한평생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일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하여 매우 어렵지만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다. 우리 영혼은 우리가 만들거나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성숙시킬 따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깨어나는 것이다. 야, 깊네요. 깊어요. 깊고 이 마음,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것 같은 문장들이었어요. 내 영혼을 발견하고 내가 참자아로 살아가는 건 나 자신에게도 너무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제 영혼을 울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모두 그렇게 될 때, 우리 각자가 가면을 좀 내려놓고 내 참 자아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이죠. 네, 그게 바로 천국이겠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네. 이 세상에선 계속 더 나은 애가 되라고 맞아요. 말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저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고 깨어나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거. 제가 이제 수지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어두움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밝음, 각 번호 본질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저도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울컥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세요.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단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두 사람씩 내 본질을 알아가고 또 내 옆에 사람이 본질을 찾고 아름답게 되는 건 분명 그 옆에 영혼에게 영향을 맞아요. 주니까요. 그 자기의 본질, 내가 이 삶에 왜 왔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왔는지 그걸 만날 때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옆에서 그냥 전에 듣는데도 지금 눈물이 날 만큼 각자의 본질, 각자의 빛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니 할 때 그게 바로 영혼의 울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갑자기 충만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자주 느끼면서도 저도 그렇게 자주 까먹고 산다는 거죠. 저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내 본질이 누군지, 무엇인지, 난 여기 왜 와 있는지 그걸 기억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자기 개발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면 지금의 나를 계속 결핍된 나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숙해질 필요는 있는데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사실 너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본질은 변한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가진 빛은 보지 못하는 채 계속 더 나은 내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럴 때 우리는 거짓 자아를 취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아 실현, 진정한 자기 개발을 하려면 본질을 바라보는 게 가장 필요하다. 나 자신의 본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중심을 갖고 여기에 베이스를 가지고 나를 성숙시키든 뭔가를 노력하든 무엇을 얻으려고 하든 아니면 이대로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고 충만함을 누리든 아무튼 베이스 캠프는 내 본질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애니어그램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도 저도 제 본질의 뿌리를 항상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고 질투도 많고 자책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은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넌 부족해. 더 나아져야 돼. 라는 마음으로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눈물 나 혼자 제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른이 얘기해 주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빛을 찾았으면 좋겠고 내 본질이 뭔지를 찾고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어디로든 잠깐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이곳에 와서 힘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유 눈물 여기 휴지도 없는데 맨날 울어. 네. 저희 촬영한 지 이제 1시간이 훌쩍 넘어서 한 2시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먼저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 또 라라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울컥울컥하고, 또 비슷한 지점들, 공감하는 지점들이 막 떠오르면서, 지나온 그 힘든 시간들이 좋다. 그게 다 아름답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난 과거의 시간들, 내 상처들, 그것이 분명 의미가 없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 내가 라라님과 이야기 나눌 수가 있고, 또 워낙 자책도 많고, 아마 돌아가서 제 목표는 이불킥을 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마음은 제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제가 이걸 다 알아요도 아니고, 저 후반전인데요? 이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때 저의 그 답답했던 터널 같은 시간들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으면 내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 딴에는 이제 용기를 엄청 내서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기 잘했다, 용기 내기 잘했다, 그리고 라라님과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시간이 또 저에게 되게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나로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촬영하자고 했을 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하셨죠. 생각할 시간 드렸는데 저는 나로님 하실 줄 알았어요. 나로님은 용감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본질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다른 사람의 빛을 찾아주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 두려움을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인도에서 또 들었던 내용이 깨어난 사람 1명은 10,000명을 깨워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깨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도 10,000명을 깨워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내가 상처받고 아팠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고 아픈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힘인 것 같아요. 나로님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나로님이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는데 내 빛을 찾으면서 느꼈던 이 안정감, 이 영혼의 깊은 안식을 느꼈을 때 이것을 누군가 1명에게라도,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1명에게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계속 깨어난 사람은 깨워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아름다우니까? 이걸 나누는 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기쁘니까?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실 이 일을 선택하고 하고 계신 나로님 정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로님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라라님과 함께 나눈 대로 저도 저의 영혼을 잘 돌보고 영혼의 소리를 듣고 또 저의 그늘진 모습을 매일 마주하겠지만 그렇죠. 그 당황하지 않고 그 모습들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싶다.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을 살아내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계속 남기고 있어요. 그 남기는 이유 또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좀 연결되고 싶은 마음, 또 수지 애니어그램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또 제가 이 여정을 가면서 좋았던 책들을 북쿠숍을 통해서 만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북쿠숍, 워크숍과 북의 합친말이네요. 네. 북쿠숍. 네. 책으로 하는 워크숍이 네. 이걸로 또 온라인 상에서 좀 네.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 바라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고 즐기고 또 현재의 마음을 다해서 살고 싶고,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행동하는 삶을 그치고 존재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 저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라면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싶다? 이것이 저의 계획이자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나로님의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나로님 대본 같이 읽으면서 여기서 약간 쿵 했거든요. 항상 기억하려고 하지만 항상 까먹는 부분.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린 너무 많이 행동해요. 너무 많이 나아지려고 하고 자꾸 개선하려고 하고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지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요. 특히 한국이 더 심하게 개선병이랄까? 뭐든 개선하고 나아져야 된다. 지금은 만족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까먹어요. 자꾸 존재하지 않고 자꾸 행동하려고 해요. 저도 제 책에서 이 말을 썼거든요. doing이 아닌 being.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수록 우린 그때 멈춰야 된다. 오히려 멈추고 행동하는 것에서 being, 존재로 옮겨가야 된다. 라고 제 책을 쓰고 저도 실천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목표를 사시는 나로님 너무 아름답고 또 저에게 또 한 번 더 또 각성을 시켜줬어요. 맞아. 나 너무 많이 doing하려고 해. 나도 더 많이 being, 존재하고 싶다. 존재하면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느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릴라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카멜 코치님이 진행하시는 사랑과 애도의 글쓰기 워크숍 다시 안녕. 4주간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애도가 충분하지 않으신 그런 아픔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서 애도를 잘 마무리하시는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우리 나로 강사님이 하시는 원데이 워크숍, 수지 애니어그램 워크숍 소식이 있네요.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 본질은 뭐지? 그리고 나의 초대는 뭘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또 터널 속에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첫걸음을 좀 내딛고 싶은 분이 혹여나 있다면,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접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삶에서 가장 깊은 근간에 저를 붙잡고 있는 게 저의 본질이거든요. 본질을 찾고 본질을 쥐고 계시다면 정말 삶에서 가장 큰 힘을 얻으실 거라 이건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수지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보는 여정 궁금하신 분은 6월 28일에도 있고 매월 나로님이 열고 계시니까 릴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도 가능하죠. 네. 이 날짜에 맞지 않으신다면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룹이나 뭐 지인들이나 가족이 함께 신청하시면 그 자유로운 날짜에 맞춰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느낌 느끼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연결되고 싶어 하잖아요. 궁금하신 점도 좋고,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스포티파이,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저 매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특별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6주의 아티스트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6주간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안내 함께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실천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클로징 멘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베스트 원이 아닌 온리 원. 베스트 원은 아마 거짓자로 살아가는 걸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이 사회가 원하는 것을 산다면 우리는 베스트 원이 되겠지만 우리가 참자,
나 자신으로 산다면 아마 온리원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려고 이 삶에 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 베스트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살아요 라고 클로징 멘트 해보겠습니다. 우리 베스트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살아요.